예, 안녕하세요. 오늘은 임대차 3법 중에서 임대차 신고제, 전월세 신고제라고도 하는데 이 제도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초기에 제가 이 블로그에 포스팅한 건 21년 4월이었습니다. 1년 전에 포스팅했던 내용인데 지금 이제 올해 제가 다시 이 내용을 들고 온 이유는 21년 6월 1일부터 임대차 신고제가 시행이 되었습니다. 예, 그 지금 거의 1년이 지났죠. 22년 5월까지는 1년간은 이 제도가 시행이 되었지만 과태료를 부과를 하지 않고 유예기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올해 22년 6월 1일부터는 법이 시행이 된 지 1년이 지나서 유예기간이 끝이 나고 이제부터는 과태료가 부과가 되기 때문에 제가 다시 이 내용을 한번 가져왔습니다. 예, 기존 임대차 3법은 계약갱 신청권, 전월세 상한제, 임대차 신고제 총 세 가지가 있었고, 예, 오늘은 그 중에서도 임대차 신고제 관련해서 내용을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1년 6월 1일 날 첫 시행이 되었고, 이제 1년간의 유예기간이 끝이 나고, 예, 올해 6월 1일부터는 과태료 대상이 되고, 그동안 1년 유예기간 동안 신고하지 않았다 하는 부분들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5월 말까지 만약 그동안 몰랐다고 하시면 5월 말까지 반드시 신고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순서는 신고 지역, 금액, 대상, 방법, 예, 그리고 과태료 순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신고 지역은 수도권, 서울, 경기도, 인천 전역과 광역시, 그리고 세종시 및 도의 시지역입니다. 도의 군 지역은 신고에서 제외가 됩니다. 이 말이 예를 들면 경상남도 창원시는 도의 시지역이죠. 신고 대상이 되고 경상남도 함안군은 도의 군지역은 신고 지역에서 제외가 됩니다. 예, 예, 광역시, 수도권, 세종시, 그리고 모든 시는 다 이제 신고 지역에 해당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군 지역을 제외하고 말이죠. 그러면 신고 대상 금액은 살펴보겠습니다. 전체 금액은 아니고, 수도권이나 광역시는 대부분 이제 전체 금액에 해당이 되겠지만, 이제 도의 시 지역 중에서 임대차 보증금이 6천만 원이 초과하지 않거나 30만 원 미만인 지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고 금액은 6천만 원은 보증금이 6천만 원 초과를 하거나 또는 월세 30만 원이 초과하는 경우에만 신고 대상이 됩니다. 예, 보도 자료 이렇게 나와 있고요. 야, 예시로 보시면 보증금이 5천만 원이고 월세가 40만 원입니다. 예, 월세가 40만 원이면 30만 원 초과가 되죠. 신고 대상이 되고요. 보증금이 8천만 원이고 월세가 10만 원. 이 경우에는 보증금이 8천만 원으로 초과 6천만 원 초과가 되기 때문에 신고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보증금 6천만 원, 월 30만 원이면 신고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6천만 원 초과, 예, 월세 30만 원 초과하기 때문에 딱 커트라인인 6천만 원, 30만 원은 신고 대상이 아닌 것이죠. 네, 그다음 신고 대상을 알아보겠습니다. 신고 대상은 주택 임대차 보호법상 주택, 즉 주거용이라면 모두 해당이 됩니다. 오포스텔 주거용 월세는 신고 대상이 되며 사무용은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즉 전입신고가 되는 주거용은 모두 이제 해당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계약 기간은 상관없이 단기 계약이라도 3개월 단기 계약도 신고 대상에 포함이 됩니다. 지금까지 21년 6월 1일 날 법이 시행되고 올해 22년 5월 말까지 1년간 유예기간이었기 때문에 아직 이 내용을 모르시고 해당이 되는데도 지역이나 금액이 해당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신고를 하지 않으신 분들은 아직까지는 이제 과태료 대상이 아니었습니다만 6월 1일이 되면 올해 6월 1일이 되면 유효기간에 신고하지 않았던 것들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이 내용을 확인하신 분들은 5월 말 되기 전에 대상이 되시면 신고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신고 방법은 원칙은 계약 당사자의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 신고서에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낙인하여 공동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신고의 편의를 고려하여 임대인이나 임차인 중 한 명이 당사자가 모두 서명 또는 날인한 계약서를 제출하는 경우 공동으로 신고한 것으로 간주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나 계약 당사자 가입 중
위임자가 대리신고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위임을 하게 되면 또 위임장이라든지 관련 서류들이 필요하게 되고 무엇보다도 보통 신고를 임차인들이 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임대차 계약이 되면 임차인들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부여를 받습니다. 전입신고를 통해서 대항력을 갖추게 되고 확정일자를 통해서 최우선 변제를 받게 되는데요. 이 두 가지 신고를 하면서 임대차 계약 신고도 같이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보통 중개사들도 임대차 계약이 되면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갖다가 빨리 하라고 이렇게 안내를 하는데요. 그때 임대차 계약 신고도 같이 하는 경우가 실제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만약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 신고를 하면 임대인에게도 SNS 통해서 연락이 가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 임대인들이 임대차 계약을 하고 난 뒤에 따로 SNS 통해서 연락을 받으신 것이 없다면 임차인이 신고를 하지 않았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해 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현재 21년 6월 1일부터 22년 5월 30일까지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 계도 기간이었지만 21년 6월 1일이 되면 이 기간에 신고를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도 과태료가 부과가 될 수 있습니다. 거짓 신고의 경우에는 과태료 100만 원이고 미신고의 경우에는 최소 4만 원부터 해서 자동으로 부과가 되기 때문에 반드시 이 부분은 이 해당 기간에 임대차 계약이 되었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보증금 6천만 원 이상, 월세 30만 원 이상, 그리고 광역시 수도권, 도의 시 지역에 해당이 된다면 임대차 신고 여부에 대해서 확인을 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22년 6월 1일부터는 이제 바로 계약과 동시에 확인이 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 대상이 됩니다. 예, 오늘 임대차 신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언급을 하였는데요. 1년 전에 이미 제가 이제 블로그를 통해서 설명을 드렸던 내용인데 오늘 이렇게 다시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유예기간, 계도기간이 이제 끝이 나기 때문에 혹시라도 그 전에 이 내용을 모르시고 신고를 하지 않으셨다면 5월 30일이 되기 전에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오늘 다시 내용을 좀 촬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음, 예, 오늘은 임대차 신고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 작년부터 올해 5월 30일까지 해당 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않았던 분들은 반드시 신고를 할 수 있도록 내용을 갖다가 잘 숙지를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유튜브 촬영이 아직까지 어색해서 서툰 부분이 많은데요. 좀 더 좋은 내용을 잘 전달해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